단일화 얘기뿐만 아니라 내년 총선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명확히 입장 한번 말씀해 주시죠. 단일화 문제는 지금 뭐 말씀을 꺼내기는 조금 이른감이 있는데 제가 이제 수발주자로서 이것을 낭만을 돌파하고 어쨌든 이 경쟁적인 본전 대회를 끼기 위해서는 단일화를 비롯해서 필요한 모든 강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총선 얘기는 처음에 제가 나오기 전부터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히 이사한테 각지였고 위원장 자리 비었을 때 이것을 맡아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했었고 또 저한테 직접 건의하는 전화도 몇 통 받았습니다. 그런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방선거를 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도지사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위에서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분명히 이쪽으로 정해야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이런 어중간한 태도를 가지고는 뭐 하나 제대로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결국 이제 단일화를 하게 되시면 그리고 또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그 얘기 하기는 너무나 이른감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본연대를 끼겠다. 그것이 저희 전략입니다. 후보들 지금 나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막강하십니다. 정은주 시장님도 막강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 이분들과 비교해서 자신의 장점 아니면 강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동안 10년 동안 일단 시장을 하시면서 자기가 그 성과를 거뒀던 한 5가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까요? 지금 후보들 4분, 저까지 4분인데 나머지 3분이 이제 정치인 출신이에요. 저만 행정 전문가죠. 그래서 저는 그 장점을 계속 지금 부각을 하려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사를 잘했고 대통령을 잘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행정은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밑에서 디테일을 전부 다 갖춰져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정치적 결정을 해가지고 딱 밀어붙이려고 하면은 그게 되냐군요. 그래서 저는 저 행정 전문가, 특히 삼선으로서 검증된, 그런데 평생 행정 공무원으로서 살아왔지만은 삼선 시장을 하면서 검증된 행정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런 리더십이 정말 우리 전북도에 필요하다. 저는 전북 그의 김관희 지사님 잘하십니다.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디테일이 너무 약해서 초반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다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막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정치인 동원하고 막 도민들 동원하고 그게 됩니까? 이게 모든 것이 준비를 제대로 처음부터 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그 얘기를 합니다. 왜 누가 여쭤보실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전두환유 통합이 자꾸 안 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질문을 할 때마다 제가 지금 그 익산에 코스트코를 좀 유치를 했습니다. 3년 동안 정말 정성을 다 들였는데 3년 동안 뭘 했냐? 그 업체하고 그 협상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 소상공인들 그때 시민들 설득하는 작업을 3년 동안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신뢰를 완전히 확보를 한 거죠. 지금은 익산의 소상공인들은 절대 반대를 안 씁니다. 저는 소상공인 정책화를 만들었고 소상공인 진흥원 유치 비롯해서 소상공인 정책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다른 걸로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거기에 또 포상도 받고 선정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신뢰를 얻으니까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도 우리 시장이 우리 몫을 챙겨주겠지 하고 믿고 지금 저한테 맡긴 거거든요. 사실은 정권을 저한테 줬다고 하지만은 소상공인들은 잘하나 못하나 좀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근데 지금 완주 전주 통합하는 거 사실은 벌써 이제 임기 3년 4년 차인데 처음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3년 전부터. 근데 지금 딱딱해가지고 정책을 결정해서 던져주니까 우리 완주 국민들이 볼 때는 그 갑자기 좀 황당하다는 게요. 근데 지금 내가 주인인지 개뿔인지 지금 그래서 저는 그 행정 전문가로서 디테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모든 일을 하려면은 타겟의 준비를 꼼꼼히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을 결과만 듣고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장으로 12년 동안 하시면서 많은 성과도 이루셨고 그렇긴 한데 과연 광역단체장 되시면서
그런 이제 성과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인지도가 솔직히 다른 세 분보다는 익산시 외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세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다른 후보들이 얘기할 수도 있는데 좀 나이 문제도 좀 이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부 다 그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먼저 기초단체한 사람이 도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뭐 말이 필요가 없이 우리 성남시장님, 경기지사 잘했잖아요. 그 성과를 인정받아서 대통령을 하지 않습니까? 그 디테일을 잘 아는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라니까. 그리고 저는 전북 행정부지사를 2년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1년이면 다 교체되지 않습니까? 저는 2년을 했기 때문에 구석구석 전북 정책이 가려운 부분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청년 시절부터 전주에서 계속 공부를 했고 인맥을 땄기 때문에 또 전북에 대한 애정도 누구 못지않게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지금 105살 되신 김영석 철학과 교수님, 그분이 하신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인생을 100살까지 살아보니까 내 최대 황금기는 70대 이후였다. 그 이전의 경험을 축적해가지고 그걸 70대 이후에 꽃이 활짝 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그것도 전에 미리 내 나이 먹었다고 옛날에는 60만 되면 환갑이라고 다 뒷방으로 눌러 앉았잖아요. 그런 것이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내 경륜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다. 그래서 또 도지사를 제가 지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 아시겠지만 4명의 후보들이 그리고 부시장님 지금 제 하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관련해서 질문 드린 거고요. 예. 지난 5년을 우리 전라북도에 되는 일 없는 시간으로 도전을 하셨는데 5년이라는 시간을 따지면 속아진 도전까지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 5년 숫자의 의미를 두고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5년, 10년 그런 단위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전달력을 높게 하려면 그런 단위로 끊어야 된다. 특정 일을 뭐 겨냥해가지고 몇 년 딱 찍는 것은 다른 여지 못하다 해서 저는 최근 5년 동안에 도민들의 답답했던 마음, 이 답답했던 마음을 호응을 해보자 5년이라는 걸 썼습니다. 말씀 말미에 전두환족보와 이별하시고 공차하지 않으시겠다고. 예. 시장님의 선생님이시니까. 처음 제가 아까 회견문에도 말씀드렸는데 전북을 새롭게 발전시키려면 새롭게 판을 짜야 되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방법. 지금 보십시오. 이번에 지금 전두환 통합을다 해서 떠올라고 의자만 던져놓고 주민들 간에 피 터지게 싸우게 만들고 이거 안 되면은 이거 던진 사람은 무슨 책임을 집니까? 그걸 우리 도민들이 진정성이 있다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되면 나도 지라지 출마 않겠다, 사퇴하겠다. 뭘 거래야 진정성이 저 사람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자기는 손톱만큼만 피해 안 보면서 도민들한테 던져놓고 한 지역의 난제를 해결하려면은 중앙 정치권의 힘도 필요하고 또 단체장의 세심한 스킬, 디테일 같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근데 줄탁동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일을 해결하려면은 안에서는 단체장이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밖에서 정치인들이 중앙 무대를 향해서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지역의 현안이 해결되는 건데 우리 지난번에 인공태양 사례 기억하시죠? 그거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그 지금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고는 정치인들만 동원해서 마지막에 그걸 좀 밀어붙이라고 하니까 그게 됩니까? 지금 전남은 10년 넘게 20년 가까이 이 생태계를 꾸준히 조성해왔어요. 그 사업이 1조가 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한 부처에서는 어디로 가면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이걸 보는 것이지 문구 몇째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선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걸 다시 또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한다 그러길래 우리 도민들 2번 욕먹이지 마라. 한 번 당했으면 됐다. 뭘 2번씩이나 이렇게 망신당하고 있냐. 들 일 아니잖아. 그렇게 하면 들 일입니까 그게 지금? 그래서 그것은 처음에 우리가 준비가 부족했던 우리 잘못을 아주 겸허히 인정을 하고 앞으로는 내가 이제 치밀하게 준비를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마땅하지. 정치인들 잔뜩 동원해가지고 지역 주민 잔뜩 동원해가지고 안 되니까 결국은 정치인들 중앙 힘이 약하다. 전남보다 우리 전북이 약하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안 맞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내부에서
행정하고 외부에서 정치하고 그것이 각자가 맞아 들어가야 지역이 제대로 갈 수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시대, AI 시대에는 그 다 1인 기업 벤처기업입니다. 그 말하면 대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벤처기업이 하루아침에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벤처기업은 수시로 망했다 생겼다는 벤처기업 아닙니까? 그런 기업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을 우리 AI 중소기업 생태계를 만들겠다. 지금 AI를 이용해서 대기업을 해오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역에 수많은 중소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꿈을 펼치고 성공을 하는 성공 스토리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중앙정부 전략으로 지원을 하고 왔습니다. 제가 재정 전문가잖아요. 네? 제가 지금 공무원 하는 내내 그것만 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특별 계정을 만들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제주특별자치도법 우리하고 큰 차이가 뭔지 특별 계정이 없어요. 여기에는 별도로 제주도만을 위한 그런 재정이 있는데 계정이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냥 빈껍데기로 알맹이가 쏙 빠진 지금 특자도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 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내는 것이 행정가의 역할이고 주택이다. 저는 지금 구체적인 노하우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은 하여튼 공개적으로 말씀 못 드릴 만큼도 있는데 하여튼 허물합니다. 저희들 감각을 충분히 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 정치적인 도움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렇지만은 세부적으로 준비해놓고 정치권하고 힘을 합하면은 특별계정도 가능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전에 새만금도 특별계정을 만들자고 그렇게 미쳤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특자도법도 돼서 여기에도 특별계정을 만들자 하는데 지금 못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한테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인자는 검증된 행정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제가 나서겠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이렇게 처음에 출마 기자를 입견할 때는 뭐든지 다 헐같이 얘기하면서 막상 또 임기가 시작이 되면 그게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지금 몇 가지는 확실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만금 그런데 우리는 새만금에 오히려 발목 잡혀서 30년 넘게 지역 발전이 따르는데 역할을 미치고 있어요. 새만금 개발을 제가 부지사 할 때도 이것은 국가에 맡겨 우리는 우리 일을 하자. 그랬는데 지금 그러고 나서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제가 부지사 할 때 시작해서 만든 거거든요. 개발청을 만들었는데 만들었으면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맡겨버려 우리 해야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다급하니까 계속 새만금 사업에서 우리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새만금 예산을 가지고 전북에 몇 조가 갔다. 그래갖고 이제 다른 데 갈 돈이 그만큼 이렇게 빨려버린 거기에. 그래서 저는 기왕이 새만금을 국가에 우리가 맡기기로 했으면은 과감하게 맡기자. 우리가 지금 수영을 배울 때 생각나시죠? 수영을 배울 때 완전히 불에게다 100% 맡겨야 몸이 뜨지. 자기 의지로 어떻게든지 그것을 해쳐보려고 허부적거리면은 계속 가라앉잖아요. 나는 새만금도 그런 사례다. 우리가 맡기려면 완전히 맡겨버려야지. 어중간에 맡기니까 계속 국가에 끌려간다.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이제 기반이 갖춰졌으니까 우리가 국가에 맡기더라도 국가가 이제 방치를 못합니다. 이제 처음에는 방치해버리면 거기서 끝날 수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 정도는 투자가 됐기 때문에 국가에 완전히 맡겨도 되는 시점이 됐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우리 지역에 사실 14개 시군의 균형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한쪽으로 특히 서부권 중심으로 전북 운영이 되다 보니까 전북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균형이 안 맞는 그런 발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잘 살게 하는 그런 비전도 좀 필요하다. 그 이외에도 제가 전북지사가 되면은 지금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그 과제들 하나하나 잘 풀어서 우리 정치인들하고 잘 힘을 합해서 하는 문제를 잘 풀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성원들! 화이팅!